자, 잠을 깊이 자고 일어나서 밀린 영어신문 스크랩을 1시간 정도 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군요. 정년이나 해고당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마감하고 나오더라도 인생에서는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경험입니다. 저는 증권 관련 기관에서 45살 때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을 최초로 그 수십 년 전에 일본의 시스템을 저는 미리 알고 있어서 그 말이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 삐삐로 연락이 왔을 때 제 일본어로 저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동해안 바닷가에서 놀고 있고 마누라하고 상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삐삐로 연락이 왔길래 퇴직 신청을 내가 결정하고 45살에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3이니까 28년 전에 내 인생을 그때부터 인생에서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10년 전에 저저하게 모든 것을 부동산을 모든 것을 잃는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인생에서는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남들이 하는 외국어 영어 몇 마디가 아니라 일본어 몇 마디가 아니라 진짜 컨텐츠를 가지고 사는 방법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직장 생활은 그걸로 끝났지만 인생에서는 은퇴하지 않는다. No retirement in my life.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러면 인생을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상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관찰해 보거나 전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거나 그러려면 영어가 필수죠. 대화 몇 마디, 무슨 외국인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하는 거 이걸 영어로 생각하시면 영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쓴 책을 수많이 보고 영어 신문에 전혀 우리나라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2만 원 내고 전 세계의 그들의 사고를 전혀 우리나라 신문에 소개되지 않는 그런 글을 읽어야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대통령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저는 동양에서는 중국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한자 때문에 일본어는 그래도 저는 뉴욕에서 노무라 정권에 잠깐 체험을 하면서 일본 이 녀석들이 뭔가 대단한 게 숨어 있구나 하는 걸 감지를 했고 미국 생활도 잠깐 해보고 영국 생활도 잠깐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닌 것이 수없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감을 잡고 저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감을 잡는 게 좀 틀립니다. 남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전화기 하나 들고 다니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화기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오밤중에 뭐 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글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디서플린 없이, 절제 생활 없이 술 먹고, 제 아시는 분이 이런 생활을 이렇게 계속 장례식장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이게 말이에요. 제가 술 먹는 사람을, 제가 은행 생활, 그때 술 많이 먹었던 사람이 제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제 상사들이, 옛날에는 재무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시되고 온 그 퇴물들이 그 월급 높으니까 그리 와서 술만 퍼먹고 오는데 60에 내 상사 둘이 죽더라니까. 많이 죽어서 그 알코올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은행 생활할 때. 제가 그때 술 먹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60에 죽는 사람, 60대 많이 죽는 사람을 봤다니까. 퇴직할 때쯤 죽어. 하도 술을 많이 먹어. 저하고 똑같은 나이, 저희 군산상고 나온 진짜 몇 년 전에 생각이 나는데, 술 먹고 죽는 사람을 제가 진짜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군산상고를 나와서, 저는 금융기관에 들어왔고, 저는 영어 덕에 또 미국도 영국도 40년 전에 체험을 했었고, 이 군산시청에 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도 안 잊으면 김치주란 친구인데, 이분이 관광국장까지 올라갔더라고. 군산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쪽이 섬이 얼마나 많고 먹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울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소주를 먹는데, 횟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소주를 점심에 3병을 내 옆에서 마시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옆에는 약봉지가 한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야, 난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오래 못 살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모임이 끝나고 내려가더니 한 달인가 지났는데 죽었더라고. 지금 제 나이에 엊그저께도, 제가 73인데 2주 정도 됐네. 한 사람이 또 우리 고향에서 죽었다고 그 동창이, 그 회장이 보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직장에서는 은퇴하시더라도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의 엑스퍼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엑스퍼트 분야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현역 때부터, 특히 금요일 날, 주말, 업무 끝나면서 주말에 여러분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새벽 시간, 저녁에는 시간이 만들기가 어려우시잖아. 피곤하고. 그러면 빨리 밖에 생활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피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매일 1시간, 2시간, 인생은 쌓임의 법칙이잖아. 적당히 해서 엑스퍼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영어나 일본어는 애지간한 원어민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 7시간이니까. 많을 때는 10시간까지 체력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그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돌아다니고.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만 돌아다니다 오늘은 서울시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저는 을지로 입구에서 수십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곳에 가서 옛날에 그 기억, 어떤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지. 저는 강남은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강남 쪽에 가면, 한강 건너가면 머리가 아파. 그래도 을지로, 광화문 이쪽에 가면, 근데 이 주말에 가면 이게 날씨 이렇게 따뜻해지면 시끄러워서 못 따라다니. 그쪽을 피해서 오늘 오전에 가서 영화도 좀 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메뉴가 정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먹고 그렇게 올까 합니다.
어느 분야의 엑스퍼트, 국내용으로 끝나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내놔도 살 수 있는 어떤 엑스퍼트 분야를 니치 마켓을 기업도 그렇듯이 개인 생활도 전혀 남이 하지 않는, 남이 전혀 모르는 영역까지 누구도 하지 못하는 노력을 투자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항상 책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5명, 그 사람의 평균이 자기 자신이래야 잖아.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마누라 수준 되면 그건 완전히, 그건 집에서 있는 사람들 수준하고 맞추면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처절하게 돌아다녀야 되고,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는 자기 인터넷에 올라있는 걸 정보로 알면 안 돼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어 실력을 내가 올리는 이 정도만 가지고 내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저는 책과 책 사이에 자고 있다니까. 방 3개가 제비가 됩니까? 대학 교수 그 정도 해가지고는 나한테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분야에서는 대학 교수 어림도 없어. 나한테 박사 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대학 교수에서 뭐 박사학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네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뒤지지 않을 수 있다. 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랭귀지에서도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나만의 영역이 따로 만들어 있다니까. 그건 자신이 만들고 어떤 분야에서 엑스퍼트가 될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어떤 분야를 해야 미래에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어떤 분야를 개척할지는 엄청난 숙고를 하고 뛰어난 사람을 직간접으로 만나야 되고. 감이 오시나요? 밤중에 놈들 다 잘 때 이 말을 올려놓는데, 이 말을 또 올리면 누군가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